중요한 공식이 세 가지다. 그래서 총론서는 이렇게 V는 RI, V는 뭡니까? 가치, R은 임대료, 렌트, I는 이자율. 이렇게 보니까 항상 보니까 여러분들이 늘 했듯이 이렇게 보면 여기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으면 이쪽은 부동산 시장, 이쪽은 뭐 자본시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과 금융은 1억 원 있으면 내가 이걸 부동산 땅을 살 것이냐 건물을 살 것이냐 또 왜 계급할 것이냐. 여러분 때 부동산과 금융은 대칭 구조다. 근데 금융도 단기가 있다, 장기가 있다. 단기 금융시장은 화폐시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여러분들 뭐 CD나 어음이나 RP 같은 것은 초 3개월짜리입니다. 장기 금융시장은 주식채권, 그게 자본시장이지요. 자, 그렇게 보면 이 분자는 부동산시장, 분모는 자본시장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부동산학을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공식인데, 이건 총론에서 나오는 공식이고, V는 value, 가치, R은 렌트카, I는 인터레스트, 이자율,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료, 은행의 이자율, 똑같은 맥락에서 투자 가치, 투자론서, 기대수준 수익은 바로 뭐야? 부동산 시장. 요구 수익률은 자본시장. 또 감정평가에서 수익 가격은 위에 분자는 똑같이 부동산 시장. 이건 자본시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로 빨리 가겠습니다. 아까 봤듯이 이 시장론서 효율적 시장을 많이 얘기합니다. 효율적 시장. 그건 뭡니까? 아까 했듯이 이게 둘이 임대료와 이자율이 같아지는 거거든요.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할당돼 있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뭡니까? 굉장한 갈등을 고민하겠지요. 은행 이자율이나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시장이 약간 침체되고 자본시장이 약간 상승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경기의 순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1971년생이 제일 많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71년생이 107만 명이죠. 107만 명. 그러니까 71년생이 만 48세가 되는 2018년이 되게 되면 소비가 이제 점점 주는 거야. 그러다가 81년생이 만 40세가 되는 2021년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비가 위축돼 갖고 부동산 시장도 굉장한 우리가 쇠퇴기를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쿄에서 30km 가는 다마 신도시가 거의 우리가 황폐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로 보면 동탄 정도 가게 되면 이제는 뭐야? 거의 교회 우리 5대 신도시가 어디입니까?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이외 나머지 지역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가 주는 데는 별다른 대책이 없지요. 또 거기다가 일본의 고지미 총리는 도심을 재생했어. 그러니까 도심의 핵심부를 개발하다 보니까 다 도심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에 주거, 직장, 오락, 엔터테인먼트, 쇼핑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이른바 컴팩트 시티라고 해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굉장한 우리가 수축기를 넘어서 쇠퇴기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이 정책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경제론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송이라고 하는 가격이 지배한다. 가격이. 수요량과 공급량은 철저하게 가격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근데 수요와 공급은 가격 이외의 것들이 움직인다. 뭐? 심리가 점령한다. 얘기했습니다. 그 이어서 우리가 그 정책론, 우리 아까도 이제 크게 얘기했듯이 강론서는 정책론은 우리가 이게 정책은 법과 제도가 정책입니다. 다 정책이에요. 우리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문 밖에 나가면 다 정책이 법이 제도가 지배하거든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외부효과나 공무제다. 사실 정책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정부의 존립 근거가 되고 있죠. 정책론. 우리가 먼 낙도에 행정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오지에 버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사기업은 안 해요. 근데 안 하고 누가 합니까? 정부기관이 행정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행정이나 또 행정이 얘기하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의 존립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정책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여기 외부효과나 공공재가 있다. 공공재가 있다. 그러니까 외부효과의 문제는 지나치게 공급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공공재는 과소공급이 문제가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반복하는 맥락에서 하는 거니까 몇 번에 강조한 것이 참 중요하다. 외부 효과는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대가 없이 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것은 외부 경제 효과이다. 비용을 입히는 것은 외부 비경제 효과이다. 일방이 타방한테 대가 없이 이익을 주거나 보상 없이 손실을 끼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것은 외부 효과, 부정적인 것은 외부 비경제 효과다. 불경제 효과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과다 공부의 문제가 있고 이 공공재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나의 소비가 남의 소비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XA XP 이게 나의 소비가 남의 소비 내가 먹는다고 남이 먹을 때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과는 일반 재화는 10개는 5개를 내가 먹어 A가 먹어. 그럼 B는 5개밖에 못 먹거든요. 뭡니까? 사축제는 우리 X 이퀄 X 플러스 XB잖아요. 이게 플러스예요. 이게 플러스. 이건 이게 플러스고 이게 이퀄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쓴다고 남의 쓸 때 지장 안 받으니까 지나치게 공급이 되는 거야. 맞아요? 거꾸로 뭡니까? 거꾸로 사람은 어떻게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무임승차한다. 무임승차. 흔히 우리가 프리라이딩, 무임승차. 남이 깨끗하게 해놓으면 내가 같이 내가 뭐 깨끗하게 한다고 표시가 나겠냐? 또 내가 안 한다고 누가 이렇게 오냐? 깨끗하게 안 해도 별 표시가 안 나니까 인간은 뭡니까? 노력 안 하고 혜택은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비용은 여러 사회가 부담하는 거야. 혜택은 특정이 보는 거고, 특히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니까 분산되어 있고, 혜택은 집중되어 있단 말이야. 바로 그래서 이익과 비용이 같이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코스트 베네피트 커플링. 그러니까 혜택으로는 따로 있어. 비용 지불하는 건 따로 있어.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혜택 보는 사람이 비용도 지불해야지요. 휴지를 버리면 자기가 페널티를 부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건 이제 그걸 좀 하고 투자론처럼 우리가 참 아까도 투자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심리가 중요하다. 심리가. 특히 우리가 거기 보니까 뭐 PGI, EGI, 뭐 NOI, PT, CF, AT 영어로 선언하는데 이걸 왜 가능 조소득, 유효 조소득, 순영업소득, before tax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before tax 세전, after tax 세후, 현금 수지, 캐시플로우. 근데 투자론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누이 했던 건데 자 돈이 흐름을 뭐라고 하면 캐시플로우라고 그래요. 그럼 돈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고 있을 거 아니야. 캐시 인플로우, 캐시 아웃플로우. 그럼 내가 상가를 갖고 있어. 그러면 돈이 흘러 들어올 거 아닙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상가를 갖고 있어. 흘러 들어온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수익이 있을까요? 팔았을 때 이 뭐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양도차익이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 조합 부동산 학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몇 번 얘기했던 거죠. 이 캐피탈 게인이라고 캐피탈 게인. 캐피탈 게인. 이 용어는 내가 얘기를 많이 했죠. 자본 이득이라고 해요. 캐피탈 게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이다. 양도 차익이다. 이 말은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모든 학문은 사회과학은 특히 용어를 정리해서 빨리 숙제해야 된다. 우리가 예컨대 불개성은 뭐라고 합니까? 불변성, 불개성, 비내구성, 영속성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라고 하면 쉬워요. 이렇게. 근데 자본이득이라고 해요. 이건 기간 말에 나한테 가져오는 거야. 근데 기간 중에 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건 소득이득, 인컴 게인이라고 하거든요. 소득이득, 인컴 게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팔았을 때 이익이 뭐야? 자본이득이 있어. 그 두 개를 합해서 처음에 내가 살 때 그 비용을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 그게 우리가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야. 근데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수익을 계산하냐? 그게 아니죠. 그 비용을 계상해줘요. 우리가 부동산학을 관통하는 비용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영업경비, 하나는 필요재경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아마 책이 있을 겁니다. 영업경비는 뭐 정세손유다 내가 기억하라고 내가 얘기했지. 정세손유. 필요재경비는